자, 그다음 300 지금 나와 있는 비례침 설비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제 비례침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나 명칭을 비례 설비라고 보시고, 비례 설비에 관한 설치 규정도 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비례 설비 설치 대상에 가보면 크게 두 가지 이 대상 건축물과 공작물이라면 비례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20m 이상의 공작물에 있는 기준에 적합한 비례 설비를 설치합니다. 이제 그래서 박스에 이제 가보면 총 9가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이 비례 설비 일단 명칭부터 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죠. 일단 이 비례 설비 지금 이 설치 기준. 자, 비례 설비 설치 기준과 관련했을 때 용어에 관한 정의. 일단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그 내용에 들어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먼저 이 비례 설비에 관한 명칭부터 용어 한번 정리하고 용어부터 한번 크게 정리하고 가보시면. 자, 일단 비례 설비라는 거 이 낙뢰를 받아서 그걸 땅으로 방출을 해서 이 건물 내에 있는 어떤 시설점이나 사람을 보호하는 어떤 설비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이 낙뢰는 이제 보시면 낙뢰는 이 건물의 위쪽에 치는 낙뢰. 그래서 이 건물의 위에 치는 낙뢰를 뭔가는 받아주는데 이 건물 위쪽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걸 이거를 돌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침. 자, 그리고 건물의 위에 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건물의 측면, 요즘은 이제 건물 높이가 고층 또는 초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높이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디에? 이 건물의 측면에 치는 요 낙뢰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의 위에 치는 건 돌침이 받아서 그걸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이 측면에 건물의 일정 높이에서부터 건물의 최상단부까지 설치를 해서 이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뭐가 있다? 수레부. 그럼 일단 건물의 측면이나 위에 치는 낙뢰를 받는 게 수레부 돌침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받았다는 건 거기다 땅으로 이거를 방출해야 되는데 뭔가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즉 이 수레부로부터 또는 돌침으로부터 이 고부하의 낙뢰를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매설대 요 접지극까지 보내주는 역할. 그래서 이 보내주는 역할하는 장치가 뭐가 있대? 이게 인하도선이라고 있어요. 인하도선. 자, 인하도선이 그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수레부나 이 돌침의 이 낙뢰를 여기 타고 이 고부한 이 낙뢰가 타고 인하도선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이거를 방출하기 위한 이 장치가 이게 접지극입니다. 접지극. 그래서 이 접지극을 통해서 이게 땅으로 이게 고부한 낙뢰가 이렇게 방출되면서 건물이나 이 건물 내에 있는 시설 등이나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 명칭은 돌침, 수레부, 인하도선하고 접지극에서 일단 요 네 가지 용어를 먼저 확인하고 이제 교재를 가면서 필요한 것들 좀 추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1번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2번부터 2번에 돌침입니다. 돌침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돌침이라고 말씀드렸고, 돌침은 이제 보면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는 돌출식에 설치하되 설계하 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2번, 3번. 자, 비례 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그래서 재료는 지금 보신 대로 수레부하고 인하도선하고 접지극 이 세 가지 비례 설비 관련 재료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은 50제곱미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춥니다. 그래서 이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은 이 피복 처리가 안 됐어요. 이 말 그대로 구리선 자체로서 수레부와 인하도선, 접지극이 되어 있다는 거죠. 피복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은 50제곱미리미터 이상인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3번, 4번입니다.
인하도선을 대신, 인하도는 방금 설명, 인하도는 한 역할은 무슨 역할이더라? 돌침이나 수레부에 본 이 고바의 낙뢰를 접지구까지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인데, 인하도선을 쓰는데 인하도선을 대신 해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인하도선이 아닌 기타 다른 어떤 시설이나 구조물을 가지고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뭐 하겠다?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떤 구조물이나 구조체를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4번입니다.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 구조물과 철근 구조체, 철근 구조, 즉 철골 구조물과 철근 구조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기적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정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 최상단부 지페레벨스의 전기장이 얼마인가요? 0.2옴 이하입니다. 그래서 인하도선을 대신해 철골 구조물이나 철근 구조체를 대신 쓸 수가 있어요? 예, 쓸 수 있는데 대신 쓰는데 최소 전기장이 얼마가 돼요? 최소한 그 전기장이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얼마가 돼야 돼? 최소한 0.2옴. 최소 전기 저항이 낮아야 된다. 그를 기준으로 표한 법령 수치가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그래서 4번 하나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5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 이 수레부입니다. 수레부는 방금 말씀드렸네요. 이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낭대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수레부더라. 수레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동그라미 5번에 설명을 하는데 5번이네요. 측면 낭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하며 그래서 여기는 이 건물의 높이가 얼마? 60m를 초과한다면 얼마 지점부터?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이 건물의 최상단부까지 모여서 이와 같은 구리동선 수레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 지문의 첫 번째 하나 확인하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지문에 높이가 최상단부 지표레벨의 최상단부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건물의 높이가 얼마? 15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얼마부터? 120지점부터 최상단부까지 뭘 설치하더라? 수레부를 설치합니다라고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수레부는 꼭 설치합니까? 단서가 있어.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다만 건축물 외벽이 금속 부재로 마감되고 금속 부재 상호 간에 위 사이 후단에 적합한 정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필요 시스템 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레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때는 뭐 하겠다? 수레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된 뭐가 금속 부재가 이 수레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설치할 필요가 아니라 설치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 규정에서 하나 확인하시면서 5번 정리하고요. 6번하고 7번 읽어보시고 8번으로 갑니다. 8번. 자, 전기설비 접지 개통과 건축물의 필요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낭대동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에 적합한 뭘 설치합니까? 서지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금 수레부, 돌침, 인하도선, 접지극까지 정리했었고요. 명칭은 하나 더 확인한다면 지금 보면 서지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제 서지 보호장치는 지금 그 지문에 문항 번호 지금 8번. 8번에 지금 두 번째 줄 포인트가 되는 지문은 그 두 번째 지문이죠. 낭내동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그걸 뭐라 합니까? 서지 보호장치인데 서지 보호장치는 또 다른 명칭이 뭐가 있다. 그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약자편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SPD란 표현으로 씁니다까지 해서 그래서 서지 보호장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인데 달리 이 명칭을 뭐라고 표현돼요? 그를 SPD란 표현을 쓰기 때문에
표현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혹시나 서지 보호장치를 대신해서 SPD라는 지문을 둬도 여러분이 SPD 약자가 어떤 영어 약자, 이 SPD 줘서 여러분이 무슨 약자더라? 서지 보호장치란 약자란 걸로 좀 알고 이해하실 겸 해서 서지 보호장치까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PD 설비에 관한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건축물 관련 규칙에 따른 PD 설비 설치를 정리했었고요. 여기는 지금 이 부분까지 정리했었고, 여기 이제 하나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한번 적어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만 두 가지만 적어보죠. 여기는 교재 없으니까 이제 요건 한번 정리하시고, 요 관련한 이 필요 설비를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잠깐 끌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끌어와서. 자, 그럼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상 뭐 지문으로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이 필요 설비를 누가 설치할까? 공동주택 건설 공급을 할 때 이 필요 설비를 누가 설치합니까? 당연히 건설 공급은 누가 설치해요? 사업주체가 설치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이 설치된 이 필요 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담보 책임. 그렇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 필요 설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은 해서 그러면 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 설치된 필요 설비에 대한 사업주체 담보 책임 기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 사업주체는 일정 시점부터 몇 년간 책임을 질까요? 담보 책임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하나 확인하고. 자, 그다음 이 필요 설비는 공동택의 이 공용 부분 시설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 범위에 이 필요 설비는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만약에 공동도 이 필요 설비가 없다면 만약에 어떤 특히 우기철에 여름철에 이 번개 등이 쳤을 때 그걸 받아주는 이 필요 설비 등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거주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필요 설비를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이 필요 설비의 수선 주기,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예요. 그럼 일단 장기 수선에 따른 수선 주기인데 이때 필요 설비는 전면 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 설비 수선 주기는 최대 이 수선 주기는 몇 년의 주기마다 이 필요 설비를 공동관리법상 전면 교체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25년.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여기 설치에 관한 기준 이걸로도 충분히 마무리 가름할 수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요걸 끌어와서 공동택관리법상의 담보 책임 기간에 관한 것은 사업주체가 몇 년 동안 책임집니까? 3년. 그리고 이 필요 설비는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분류가 됐다면 이 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 전면 교체는 몇 년마다 전면 교체합니까? 25년마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한 두 가지, 담보 책임 기간 3년하고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 관련 25년까지 해서 두 가지 정도 좀 체크를 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밑에 이제 한가로 13번에 조명 설비 관련 1번, 1, 2번을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 3번에 관광 보상률 관련해 광속 계산에 관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식을 좀 머리에 담아 두시고 밑에 그 주어진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 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해서 광속은 밑에 그 계산식 기억하시고 계산식을 밑에 주어진 예제 조건을 넣어서 한번 간단히 풀어보는 연습 좀 하실 필요가. 그래서 일단 광속 계산. 일단 전기 설비 관련 계산 문제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광속 계산은 지금 시험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광 보상률 관련해서 광속인데 감광 보상률에서 지금 관광 보상률 광속이라든가 조도라든가 광원 여기는 광속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광속 그다음에 조도 광원의 개수 등을 물어보는 감광 보상률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난 24회 때 처음 시험을 23회죠. 지난해니까 일단은 감광 보상률은 시설에서 기존에는 가끔 출제했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가보면. 근데 실무적에는 감광 보상률에 관련된 어떤 조도 등을 구하는 문제를 지난해 물었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이전까지 출제된 적이고 시설에만 가끔 출제했던 부분인데 지난해
관광보상률 관련 계산 문제를 지난해 처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 설비 관련 계산 문제는 관광보상률 아니면 좀 전에 바로 전 시간에 했었던 그 변압기 용량 산출 관련된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관련해서 그 중에 수용률에 관한 걸 구하는 그 지문의 조건을 주고 수용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봤던,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를 본다면 관광보상률 관련해서 뭐 기타 구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전기 설비 용량, 즉 변압기 용량을 산정한 추정식이 있어요. 추정식에서 그 세 가지. 그래서 아마 전기 설비 쪽에서 물어본다면 이제 기출됐던 문항을 포함한다면 관광보상률 관련 어떤 그 구하는 문제라든가 변압기 용량 추정 관련 세 가지,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관련해서 이 정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의 보면 계산 문제도 보면 관광보상률은 지금까지 시설에 냈던 것을 한 번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 처음 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게 출제하고 있더라 경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전기 설비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마무리했고, 기타 이 전기 안전관리법에 지난 다음 달 4월 1일 새로 신설이 된 법이 나와 있다고 말씀, 아직 영 규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후에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다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전기 설비 전체적으로 마무리 좀 합니다. 마무리 이제 하고 29번에 승강기 설비입니다. 승강기 설비. 자, 승강기도 이제 보시면 꼭 여기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승강기 설비 가보죠. 자, 그 다음 이제 승강기 설비. 승강기는 지금 이제 설비, 이 승강기 설비 여기 지금 29번인데 이전에 승강기는 지금 이전에 승강기는 설치 규정, 설치 기준을 봐. 설치 기준에 보시면 이거는 이전에 지금 지나왔던 진도 중에 승강기 설치 기준에 관한 승강기 설치를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이라서 이건 이전에 지나왔던 과정 중에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그래서 이 공동 설치되는 승강기는 세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승용 승강기하고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화물용 승강기다. 그래서 이전에 지나왔던 진도 중에 이제 정리했던 게 이 승용 승강기, 비상용, 화물용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이 설치 기준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잠깐 충수만 잠깐 확인하고 한번 이제 나머지 현 교재 진도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 비상용은 10층 이상, 그리고 화물용도 몇 층? 10층 이상. 10층 이상이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라고 해서 이제 설치에 관한 기준을 한번 이전은 지나갔던 진도에서 정리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29번으로요. 그 번호가 지금 순서별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보는 건 이 설치에 따라 이제 뭐 하자? 관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에 따라 이제 설치된 승강기를 관리하자. 그래서 승강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실 부분들이 이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를 하지만 동시에 플러스 관리 기준에 따른 현재 29번에 따른 이 기준에서 설치는 여기는 보면 주택건설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설치에 관한 기준에 관한 법하고 관리에 관한 기준인데 29번 여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제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 뭐죠? 관리하는 기준에 관한 법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그래서 29번에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은 1번 설치 신고라든가 2번 설치 검사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관리 기준 중에 보시면 지금 그 중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해서 우측에 양가로 3번이 되겠네요. 가시면 자, 동그라미 1번 관리조처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조처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그렇죠.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그때 따로 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2번. 관리조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조처가 변경되었을 때 또한 같다. 그러면 이때 통보,
승강기 안전관 선임 통보는 몇 개월 이내 합니까? 3개월 이내. 그래서 이 선임 통보는 몇 개월 이내 합니까?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선임 통보합니다. 네, 하나 확인하고요. 자, 이어지는 문항의 3번 그리고 4번에 가보면 관리조차는 승강기 안전관리도를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 영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한다. 다만 관리조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조체가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은 선임 후 몇 개월에 교육받습니까? 3개월 이내. 일단 중간 정리 잠깐 해보면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선임 통보나 교육에 관한 건 두 가지가 다 기한이 몇 개월인가요? 3개월 이내 통보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받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통보나 교육에 관한 것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가 됩니다. 3개월 이내 합니다. 4번. 자, 관련해 밑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면 보충학습에 이제 가보시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 관련해야 될 그 직무가 총 17가지를 그리고 관리 교육의 내용 등 관련된 그 밑에 그 두 번째 내용인데 관련해서 첫 번째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는 여러분 1번부터 총 7번까지 총 7가지 업무를 누가 승강기 안전관리 해야 될 직무 범위를 분리해 놨다. 그래서 7가지는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밑에 두 번째 관리교육과 관련해서는 4가지가 기술된 중에 첫 번째 관리교육의 주기 좀 기억하 연수. 그래서 이 승강기 관리교육의 주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3년. 그래서 연수 3년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2번하고 3번. 그러면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연수 3년으로 하는 거고요. 교육 형태를 봅니다. 형태는 지금 문항 번호 3번입니다. 승강기 관리 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까지 이래서 관리 교육의 내용 등 중에서는 1번하고 3번의 두 가지를 좀 체크하셔서 관리 교육 등의 내용 한번 확인하십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보험 가입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보면 자체 점검입니다. 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자. 자체 점검에 관한 부분에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에 승강기 자체 점검이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자체 점검 일단 동그라미 1번. 관리조차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상 실시한다. 그래서 자체 점검자 보면 몇 가지 한번 보죠. 일단 자체 점검자 보시면 이 자체 점검의 주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합니까? 네. 그래서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합니다. 자, 2번. 그럼 자체 점검이 끝났다면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조금 내용을 좀 한 두 가지, 일단, 그럼 월 1회상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에 입력합니까? 지금 1번의 두 번째 줄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합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뭐 합니까? 입력합니다라고 끝났는데 여기다가 추가 두 가지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그게 좀 빠졌는데 자체 점검은 분명 월 1년에 매월 월 1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요. 했다면 그 결과를 이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입력합니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박스 이제 부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입력합니다. 입력은 크게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보실 게 뭘 보실 거냐면 입력합니다. 네. 입력을 하는데 요 두 가지만 여기 여백에 그 위아래 여백에다 한번 적어 보시면 여기 일단 입력합니다. 그럼 입력한다는 건 자체 점검을 해서 월 1회상 했으니 그 승강의 상태가 있겠죠. 좋은 상태 있고 뭐 좋지 않은 상태가 있을 거니까 상태는 양호. 상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호, 주의 관찰,
그리고 긴급 수리해서 상태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는데 승강기 상태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좋은 양호,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관찰, 세 번째가 긴급 수리해서 입력을 하는 상태는 크게 세 가지.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는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 상태를 하나 입력하는 거고, 입력은 자체 점검 후에서 입력은 자체 점검 후에서 자체 점검 후 5일 이내 기한을 정해놨어요. 그 5일 이내 기한을 정하면서 따로 정리할 게 없는데 자체 점검을 하고 나면 입력을 합니다. 상태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를 입력하는 것은 자체 점검은 며칠 이내에 이 안전점검 입력을 합니까? 5일 이내에 입력한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하고 입력 시한은 분명 자체 점검은 며칠 이내에 입력을 합니까? 5일 이내에 입력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어떻게 보면 자체 점검의 가장 중요한 지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 부분인데 점검의 주기하고 입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상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로서 5일 이내에 입력한다는 것까지 해야 첫 번째 지문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관리 조치는 자체 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승강기 운행을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점검은 문제가 없으면 넘어간다. 자체 점검에 결함이 있다. 그럼 일단 여기는 자체 점검 후에 결함이에요. 결함. 자체 점검을 했더니 결함이 있다. 당연히 결함이 있다. 그러면 이때 결함이 있다는 이때는 여기는 관련 공단의 보고사항이가 아닙니다. 보고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보고사항이 여기는 즉시 보수하게 돼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공단의 절차를 통해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결함이 있다고 한 다음에 그때 뭐 하세요? 즉시 보수가 들어가는 거고 보수 끝날 때 운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승강기 밑에 있는 박스에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체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면제하는 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박스 4가지를 한번 참조하시고요. 밑에 승강기 안전검사로 갑니다. 안전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는 안전검사 세 가지로 나눠 보시는데 그 안전검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관리조 또는 승강기에 대해 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일단 정기검사는 어떤 검사를 말합니까? 지문에 가보면 이 기억에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 주기는 몇 년 이하로 합니까? 2년 이하로 하되 그래서 2년 이하로 합니까? 네. 그런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 주기를 뭐 하더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몇 년이라는 거야. 정기검사. 그럼 그 중에 하나, 요 안전검사 중에 관련했을 때 안전검사는 지금 보실까 무슨 검사가 있다?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몇 년이라고? 2년 이하로. 그러니까 2년 이하라는 것은 모든 승강기의 공통토로 다 2년이란 게 아니라 승강기별로 최대, 짧게는 6개월부터 최대 몇 년까지, 2년까지 해서 최대 2년까지를 정기검사 최대 주기로 본다. 그래서 혹시 정기검사 주기를 물어보면 연수는 얼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현재 정기검사는 등에 따라 하는 검사로서 몇 년 이하로 한다라고 했을 연수는 몇 년? 2년이라는 숫자 좀 주의하시면서 2년 이하로 하되 밑에 나와 있는 A, B, C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 봐두시고, 자, 두 번째 수시검사입니다. 수시검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검사를 즉 정기검사 전이라도 니은에 나와 있는 A에서부터 D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데 A. 승강기 종류, 제어 방식, 속도, 용량, 운행 거리를 변경한 경우라면 승강기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라면 그 다음에 C번에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게 디귿에 지금 디귿에 B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수시검사 중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수시검사 여기 사유 중에 사유 중에 꼭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현재 교재 문항 번호로 보시면 수시검사 사유 중에 지문의 C번 승강기 사고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는 양가로 단서 있죠. 예, 디귿의 B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번 여기는 그 중에 사유 중에 C번인데 C번의 단서에 가면 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디귿의 B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그러면 디귿의 B라는 건 지금 밑에 이제 가면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로서 디귿의 B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B는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결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수시검사가 아닌 밑에 하면 세 번째 무슨 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거지 수시검사 대상의 사유에 들어가진 않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일단 C번에 사고 발생 수리했다면 수시검사가 되지만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나 중대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수시검사가 아닌 정밀안전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에서 C번하고 D번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라면 해서 수시검사 사유 대상이 되는 게 네 가지 A, B, C, D 네 가지가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검사 중에 정밀안전검사 세 번째가 되는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 정밀한 총 사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시면 사유는 정밀안전검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검사를 이제 그래서 A, B, C, D 총 네 가지 정밀안전검사 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첫 번째 A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A번 B번 좀 전에 살폈던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C번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5년이 지났습니다. 승강기 설치 15년이 지났다. 오래 썼죠. 그래서 이 15년이 지났다면 승강기 설치하고 상당히 오래 쓴 경우인데 그러면 15년이 지났으면 이때는 무슨 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D번은 그 밖에 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라고 이제 하나 나와 있죠. 자, 일단 그러면 여기 정밀안전 총 네 가지 A, B, C, D 총에서 정밀안전 네 가지 정밀안전검사 사유를 두고 있는데 여기도 하나 보실게. 여기도 정밀안전검사 사유 중에 좀 전에 수시검사는 여기 그 수시검사 사유 중에 요 C번의 요 디귿의 요 단서 꼭 주의하시라고 확인했듯이 정밀안전검사 여기 사유 중에 여기도 보시면 요 사유 중에 C번입니다. C번 여기도 꼭 하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정밀안전검사 사유 A, B, C, D 중에 C는 몇 년이었던가요? 여기는 몇 년이 지났다. 15년이 지난 경우였어요. 그러면 15년이 지났으면 상당히 오래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때 15년이 지난 경우라면 정밀안전 한 번만 받고 끝날 거냐? 아니죠.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요 시기가 됐을 때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거고 이때 한 번 받고 또 15년 있다 받는 게 아니라 이 승강기라면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후는 몇 년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정밀안전검사를 한번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교재 디귿번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다. 그래서 이 경우 C에 해당할 때 C란 건 방금 설명 여기 C는 15년이 지났다는 요 부분이고요. C에 해당하는 때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몇 년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5년이 지나게 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후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의 이제 네 가지 사유 확인하시고 그중에 특히 C번 같은 경우는 후에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습니까?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안전검사 세 가지에서 방금 봤던 대로 정기, 수시, 정밀 안전검사 세 가지 사이 하나 확인하고요. 자, 이제 박스를 벗어나서 밑에 있는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관리 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몇 개월 이내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4개월 이내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장관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이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3번. 자, 박스 밑에 이제 보충 자료라고 그래서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 사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봤던 승강기 안전검사. 안전검사는 하나, 둘, 세 가지를 말했고요. 이 안전검사를 연기 사유, 이 연기 사유까지 꼭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검사를 연기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뭘 연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안전검사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검사 연기 사유 세 가지는 뭐냐? 밑에 이제 보충학습란에 들어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문에 박스에 가보니까 지문의 첫 번째,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두 번째, 관리 주체가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이 안전검사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보충학습 라인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박스를 벗어나서 밑에 이제 가시면 7번 정기검사, 검사 주기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원들에서 정기검사, 검사 주기 등이다라고 이제 해서 좀 전에 이 정기검사 검증이 몇 년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안전검증이 하는 정기검사 해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이하로 하면 2년 이하로 한다. 그래서 2년인 것은 승강기별에 2년이라 하는데 이 밑에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밑에 정기검사, 검사 주기를 한번 들어가서 밑에 7번에 이제 보면 검사 주기 등 총해서 총 5가지 사유가 지문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양가로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을 말한다. 그래서 일단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는 1년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2번. 위 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승강기의 경우는 정기검사, 검사 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박스에 크게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입니다. 그러면 25년을 썼다 승강기를 이거는 노후화될 대로 노후화가 됐어요. 그러면 25년이 지난 승강기라면 정기검사 주기가 몇 개월이 되는 겁니까? 6개월마다 검사하는 겁니다. 기억, 니은. 자,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라면 정기검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6개월이 되는 거고요. 디귿. 네, 다음 엘리베이터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래서 디귿의 A, B, C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라면 그때는 정기검사 주기 몇 년인가요? 2년이 됩니다. 그리고 리을. 단독주택은 관계가 없겠지만 일단 단독주택, 여기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이 안전관리법은 이제 설치 기준은 공동택에 대한 걸 살펴봤었지만 관리 기준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만 해당되지 않고 공동택을 포함해서 승강기가 설치된 어떤 공동택의 건축물이라면 지금 봤던 여기서 쭉 이제 보고 있는 이 승강기 이 경우에 때는 즉 이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라면 이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기역, 니은 그리고 이제 디귿하고 리을
단독주택에도 승강기 설치될 수 있죠. 뭐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어떤 뭐 그 집을 지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몇 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까? 2년. 그래서 좀 전에 최대 승강기별로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대로 6개월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주기마다 하는 경우 최대 몇 년까지? 2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짧게는 6개월, 평균적으로 1년, 그리고 최대 몇 년까지 2년의 주기마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제까지 해서 2번 정리하고요. 박스 벗어는 밑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정기검사 검사 기간은 정기검사 검사 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 기간 이내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정기검사 검사 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4번하고 5번.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정기검사 검사 주기 등에서는 1번부터 해서 5번까지인데 여기서는 1번, 2번, 3번 5개 그 문항 중에서 1, 2, 3번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나와 있는 7번에 정기검사 검사 주기 등이 나와 있고요. 8번 안전검사 면제라든가 9번에 검사 합격 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8번, 9번은 한번 좀 참조적으로 한번 참조적으로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측에 나와 있는 문항 10번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관련 10번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시도록 하게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10번 확인하겠습니다.